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37% 상승하면서 강보합 마감이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8% 하락하면서 약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쭉 하락을 하다가 10시 전후 해서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강보합 마감이 됐는데, 장 초반에 이렇게 밀린 거는 최근에 미국의 높은 물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죠. 또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이후에 이렇게 상승하면서 강보합 마감을 하게 된 것은 그런 경기 침체 우려를 상쇄할 만한 재료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떤 재료인지 좀 들여다보면은 중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 3개월간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락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걸 보면은 이렇게 상승으로 다시 반전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투자 심리가 변하면서, 특히 경기가 살아나면은 뭐 반도체 업종 움직이겠죠.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투자자들이,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도 매수했고 오늘도 매수했는데, 앞으로 매수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이, 물론 뭐 시장의 변동성이 큰데 앞으로 방향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매수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큰 게 바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면서 자꾸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이렇게 금융당국을 압박하다 보니까 외면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공매도 금지돼서 정부, 특히 금융당국에서도 검토하고 있던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된다면 언제 공매도가 금지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공매도를 얼마나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공매도 하기는 어렵겠죠. 또 그리고 공매도 물량이 있다 그러면 또 상원 움직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순매도를 계속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했는데 좋은 날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특히 전기전자 업종 순매수가 굉장했습니다. 물론 다른 업종은 좋지 않았어요. 저렇게 전기전자 업종으로 많이 몰린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소매지수가 괜찮게 나와가지고 앞으로 경기가 괜찮아질 수도 있다, 이런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됐고, 또 경기가 괜찮아진다면은 전기전자, 반도체 업종 특히 먼저 움직이겠죠. 그렇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들이 어떤 종목들 매수했는 거 보니까 세 종목 매수했잖아요. 몇 개 없어서 살펴보면은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볼 만합니다. 특히 뭐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자꾸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의약품 업종이 많이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래서 의약품 업종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렇게 바닥권 종목으로 검색되는 종목들은 이 이자 부담이 굉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현금 흐름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자 부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최근에 기준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파산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은행에서 이자를 올리니까 이제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파산이 늘어났을 때 이게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부가 수습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도덕적 회의가 조금 뭐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정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파산이 경기에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회복에 지장을 주게 되면은 전체가 다 다시 손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채무가 좀 과도하신 분들 쥐약 차주로 가는데, 이런 분들 채무 조정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 기사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는 이 파산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이 정책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 뭐 정부가 좀 봐주면 좋겠지만은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바닥권에 있다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꼭 현금 흐름표 정도는 챙겨 보셨으면 합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가 좀 곤란하죠. 이수 페타시스도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는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검색이 된 종목은 두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참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이렇게 검색된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그동안 힘든 시장이 이어졌고, 앞으로도 녹록지 않은 시장이 계속 이어지겠지만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저는 이길 장사가 없다라고 봅니다. 일시에 뭐 한순간에 공매도 오늘부터 금지합니다 하게 되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매도한 세력들은 날벼락을 맞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외국인 투자자들도 자꾸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 예전과 같은 적극적인 그런 공매도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는데 그 고생했던 길씨를 이제 조금씩 맺어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